그림 한 장이 사람을 무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그 그림이 웃기게 생겼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신문 구석의 그 만평. 사실은 칼보다 날카롭고 총알보다 빠른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몰랐을 정치 풍자 만평의 숨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만평,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풍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정치 풍자 만평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도 사실은 되게 익숙한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 웹사이트 보다가 한 컷 만화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정치인 얼굴 크게 그려놓고 머리엔 무슨 이상한 모자 씌워져 있고 옆엔 뭔가 멍청한 말풍선 달려있고 그게 바로 정치 풍자 만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평 그냥 웃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그림 안에 진짜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도 못 느끼면 우리가 그 칼 끝에 찔려도 몰라요. 이게 왜 무서운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만평을 보면 정치인들이 세숫대야에 물 담아놓고 서로 얼굴 들이밀고 있어요. 무슨 놀이처럼 보이죠? 근데 설명을 읽어보면 정권 세탁 중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자기 과거 잘못, 비리, 부정 같은 걸 덮으려고 이미지 메이킹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수만 한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나요? 마음이 안 바뀌면 똑같죠. 그러니까 겉만 세탁하는 정치인들을 풍자한 거예요. 어때요? 처음 봤을 땐 그냥 웃기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엔 되게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풍자의 힘이에요. 웃게 만들어 놓고 그 웃음 끝에 현실 직시를 심어둬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만평 하나가 뭐 어때서 무섭다는 거야? 하고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꾸 거짓말 잘하는 캐릭터로 만평에 그려진다고 해봐요. 그 사람의 진짜 정책이나 행동은 관심도 안 가고 그저 웃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판단을 안 하고 만평이 준 이미지대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믿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모든 만평이 그렇게 나쁘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좋은 정치 풍자 만평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버튼을 눌러줘요. 예를 들어 어떤 만평에서 정치인이 배 위에 국민을 잔뜩 태운 채 자기 혼자만 구명조끼 입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국민은 힘들고 위험한데 정치인은 자기만 안전하게 챙긴다는 뜻이죠. 이런 만평을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정치인의 말에 휘둘리기보단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만평의 순기능이에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일침 같은 거예요. 웃기려고 그린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그린 겁니다. 만평 작가들은요, 그냥 장난치듯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뉴스를 보고 정책을 분석하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따져본 다음 한 컷에 그 모든 비판을 농축해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스보다 더 짧고 더 직설적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머라는 양념을 쳐서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실을 감추지 않고 말하겠다는 작가의 용기이기도 해요. 무서운 건 그걸 모르고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이래요. 정치 풍자 만평은 그냥 만화처럼 보여도 그 속엔 날카로운 현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그냥 웃기네 하고 넘어가요. 문제는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 이 풍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린 그냥 잘 짜여진 유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건 생각하지 않는 것. 정치 풍자 만평은 웃기게 포장된 비판입니다. 겉은 가볍지만 속은 묵직해요. 여러분, 음식도 겉만 예쁘다고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풍자도 그래요. 그림은 웃기게 생겼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꽤 무겁고 때론 피곤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꾹 참고 보면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똑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 하나가 말한 진실? 재판 일정 뒤에 진짜 풍경. 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갑자기 재판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유는 공정한 선거운동 보장.
듣기엔 그럴듯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선거운동 일정은 오래전부터 다 잡혀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멈춘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재판 일정까지 잡아놓고 우편 대신 집행관으로 송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긴 연휴가 지나고 분위기가 바뀌더니 갑자기 속도 조절? 뭔가 신호를 받은 걸까요? 어떤 만평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재판에 칼을 쥔 손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그림은 말이 없는데 보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풍자가 무서운 이유예요. 직접 말 안 해도 더 깊이 찌르거든요.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만평 속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치 풍자 만평은 단순히 웃기려고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 한 장 안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비판이 숨어 있었고 그걸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그 칼이 누구를 겨눈 건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칼끝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칼날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조금 더 깊이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정치 풍자 만평이 가장 자주 겨냥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장 같은 이들이죠. 왜냐하면 풍자란 결국 힘 있는 사람을 조명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풍자는 약자를 웃기려고 쓰지 않아요. 그건 조롱이지. 풍자가 아니에요. 풍자의 칼끝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누군가를 향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권력 감시가 시작되니까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만평의 소재가 될까? 그냥 아무나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평가들은 아무나 그리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슈에서 말 바꾸기를 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을 했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 의식을 드러낸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우선순위에 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 한 장관이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뉴스에 대해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만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장관이 금가루 뿌려진 밥을 먹으며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사람들 반응 어땠을까요? 와 진짜 웃기다 하면서도 그 뒤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분노가 올라왔죠. 바로 이거예요. 풍자 만평은 단순한 디스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시각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정치인들은 보통 자기 발언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여러 말을 붙이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제 문맥이 왜곡돼서요. 정확히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평은 그런 말의 숲을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컷의 이미지로 결국 이 사람 이런 뜻이었다라고 말해버려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 선거철엔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선 기업 후원금 문제로 돔에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만평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사람 위에 그 정치인이 후원금 자루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국민 덕분입니다. 하고 외치는 장면. 이걸 보면 아무리 복잡한 뉴스도 한 방에 이해되죠. 아, 말로는 국민, 실제로는 돈 따라 움직이는구나. 정치인 입장에선 이게 정말 아프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많은 해명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엔 그 한 장면이 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풍자 만평이 정치인을 때리는 건 알겠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일까? 너무 공격적이진 않나?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요, 풍자의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칼날은 정치인을 찌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뎌지지 않게 하려는 경고용 칼날이에요. 사실 더 무서운 건 그림이 없고 풍자도 없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건 이미 권력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때로 그 칼은 우리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끔 만평의 칼끝은 우리, 즉 국민을 향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선 온통 정치인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만평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로 뉴스를 보면서 저 정치인들 왜 저러냐?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옆엔 신문이 던져져 있고 투표권이 구겨져 있는 모습. 이런 그림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정치가 저 모양인데 당신은 뭘 하고 있었냐? 는 질문이에요.
말만 하고 투표는 안 하고 관심도 안 주는 국민에게도 풍자의 칼날은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평의 칼은 누구를 향한 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거울이기도 한 거예요. 정치 풍자 만평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한 컷 안에 권력 비판, 사회 풍자, 그리고 국민의 자성까지 담긴 매우 정교한 사회적 단도입니다. 이 만평이 겨냥하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 말로는 다 가릴 수 없는 모순, 그리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풍자 만평이 가진 칼날의 정체와 그 칼끝이 어디를 겨누고 있었는지 알아봤죠. 이번엔 그 칼끝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지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무언가에 감동하거나 충격을 받을 때 꼭 긴 설명이나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때론 딱 한마디, 딱 한 컷, 그걸로 충분히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와, 이거 진짜 사이다다! 딱 내 속마음 말해줬네? 이 말이 나오는 장면이 언제일까요? 바로 어떤 풍자 만평이 사람들이 말 못했던 감정을 시원하게 드러냈을 때입니다. 뉴스 보면서 화가 났는데 어떤 만평이 그 상황을 딱 요약해서 비꼬아주면 그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해소되는 걸 느껴요.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한 줄 문장으로 풀리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정치인들이 전용기를 타고 해외 출장 가는데 성과도 없이 관광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나온 만평엔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 찍고 옆엔 팻말처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국민의 돈으로 세계 일주,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어떤가요? 딱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분노가 농축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이건 진짜 미쳤다, 내 말이 그 말이다 하면서 그 그림을 공유하고 퍼뜨렸어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전달이 된 거예요. 풍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꼬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피상적인 수준이고요. 진짜는 사람들이 속으로만 품고 있던 감정을 끌어올린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었어요. 말해봤자 바뀌나. 괜히 나만 피곤하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평이 한마디로, 한 그림으로 그걸 쾅 터뜨려줘요. 그때의 감정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연대로 바뀝니다. 나만 화난 게 아니구나. 다들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구나. 이제 뭔가 말해도 되는 분위기구나. 그 순간 풍자는 단지 그림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도화선이 돼요. 이제는 풍자 만평도 디지털 세상에서 활약하죠. 신문에만 실리는 게 아니라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공유돼요.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몇 년 전 어떤 만평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안에서 한 국회의원을 마리오 게임의 거북이처럼 그려놨어요. 도망만 다니고 문제 해결은 안 하고, 근데 늘 다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똑같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었지만 댓글은 웃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 사람 뽑은 내가 후회된다. 근데 진짜 뭔가 바꾸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다음 선거 땐 절대 안 속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 장의 그림이 사람들 속마음을 말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이면 여론이 되고 때로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사람들은 정치 뉴스보다 풍자 만평 한 장에 더 격하게 반응할까요? 그건 정보보다 공감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 뉴스? 아, 또야? 하고 넘기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국민을 짓밟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 불편함이 확 살아나죠. 이게 바로 풍자의 힘이에요? 감정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더 깊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이 풍자의 힘이 너무 세질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만평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않게 돼요. 아, 그 사람 또 나왔네. 또 헛소리겠지.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림이 그려준 프레임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풍자도 책임이 필요해요. 그림 하나가 여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걸 만평가도 보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풍자는 불씨입니다. 좋게 쓰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나쁘게 쓰면 아무데나 불 붙이는 화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자 만평을 볼 때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이 풍자가 말하는 건 진짜 내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휘둘린 걸까? 생각을 멈추지 않고 본다면 풍자는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분노를 자극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변화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풍자만평이 칼처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100만 명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웃긴 그림 하나가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그냥 인터넷에서 돌고 마는 거 아니야? 보고 웃고 화내고 끝나는 거지. 뭘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가 조금 놀라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풍자만평은 실제로 현실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면 보통은 의견을 내야 하죠.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바꿔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면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관심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즉, 행동을 이끄는 건 감정이고 감정을 흔드는 건 풍자가 잘해요. 풍자만평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스스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을 확실하게 자각시켜줘요. 그리고 그 감정이 모이면 댓글, 공유, 캠페인, 투표, 심지어 시위까지 현실의 움직임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례 고양이 뉴스와 세금 감시, 한 신문 만평에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어요. 뉴스 앵커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하단에선 갑자기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고 앵커는 돌연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죠. 귀염뽀짝 고양이 근황입니다. 이 만평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 무감각해진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여러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이 실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추적하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결국 일부 예산이 조정되거나 논란이 된 프로젝트는 폐기되기도 했어요. 그 시작점은 단 한 컷의 풍자였던 거죠. 사례 권력 감시를 가능하게 한 벌거벗은 황제. 풍자만평은 권력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때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어떤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음날 만평에선 그 대통령이 뚱뚱한 돈 자루 위에 앉아 국민들을 내려다보며 내 배를 채우는 게 곧 국민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한 장면은 당시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자가 없었다면 그 연설은 그냥 박수 받으며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평은 이건 아닌데요? 라고 눈을 돌리게 해줬습니다. 사례 만평 하나로 여론이 바뀌다. 풍자는 언론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죠. 정치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뉴스에선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언론도 슬쩍 지나가려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만평가가 그 상황을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정치인으로 표현했어요. 한쪽 귀엔 국민 목소리, 다른 쪽 귀엔 재벌 로비. 그리고 정치인은 이렇게 말해요.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이 그림이 올라온 뒤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했고 결국 그 정치인은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건 그림이었고 그 그림을 따라온 건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현실의 반응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풍자는 늘 안전하지 않아요. 풍자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권력자에게 밉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풍자 만평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언론사에서 잘리거나 협박을 받은 만평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불편함이 풍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그림엔 진짜 메시지가 담기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불편해해야 비로소 바뀔 준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풍자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풍자는 그냥 웃고 넘길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대의 공기, 대중의 분노, 권력의 민낯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게 되면 뉴스보다 더 빠르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날카롭게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풍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 풍자 만평, 그림 한 장, 말 한 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무뎌졌던 정의감, 상식, 분노입니다. 그림은 작지만 메시지는 큽니다. 그림은 가볍지만
그 여파는 묵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하나씩 얻게 되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풍자만평 하나 볼 때 그림 뒤에 숨은 칼날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 댓글에 여러분이 인상 깊게 봤던 풍자만평이나 공감 가는 주제들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상을 더 똑똑하게 보는 콘텐츠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